안녕하세요. 글쓴 양일량 작가 이윤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눈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전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자라가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아기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굉장히 현타라고 하죠. 예. 현실적인 충격과 이런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말 혹은 어떤 컨텐츠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들을 자기화해서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하지? 아니면 어떤 걸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학습은 굉장히 롱런, 그러니까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 하나 이렇게 작은 것들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세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마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그 정반대의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부족한 면만 자꾸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책이나 콘텐츠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독서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독서와 글쓰기를 초등 때 잘 해놓은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독서와 글쓰기는 참 나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체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이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 거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읽기와 쓰기가 잘 되고 있는 친구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교육청에서 하는 수업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청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선생님들 연수가 많아요. 연수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메모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를 조금 쉽게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내주는데 이 과제들이 대부분 글쓰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수행평까지 글짓기 한 것들을 보고 나서 겁이 많이 나셨대요. 이걸 다 어떻게 봐야 되는 내가. 예, 그리고 나는 글쓰기도 배워본 적도 없고 국어과 선생님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끝에 이제 저한테 강연이 요청이 와서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아이들한테 이걸 써라. 이런 얘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써라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고 살짝 조금은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부터 배워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글쓰기가 공포스럽고 두렵고 지금까지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무섭고 힘든 예, 그걸 저는 대물림해 주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만 하셔도 예,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예, 일단은 아이들이 좀 제가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발 좀 즐거운 경험을 주세요. 네. 이유가 뭐냐면 영어 수학에는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세요. 예. 영어 레벨 조금만 올라가시면 집안에 잔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엔 더하죠. 그림책을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줄글로 된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당연한 거야. 2학년이 저 정도는 해야지. 1학년이 이제 학벌도 터득했으니까 그림책 그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어머님들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랑은 지금 완전히 달라요. 저희 그다음에 글을 쓴다 이런 행위들은 사실 그닥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방학 때 일기 쓰고 독후감 과제하고 이 정도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글쓰기를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갖고 선생님들께서 다들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과제도 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글 쓸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보다. 글 쓸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일찍 글을 쓰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는 좋은 기억이 먼저 쌓여야 하는데 그런 기회들보다 힐난을 받고 꾸중을 듣고 못 썼다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핀잔을 받거나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이른 나이, 일찍부터 하게 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 가면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해요.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글쓰기 싫어하는 사람 하면 압도적으로 싫어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유를 몇 명 물어보면 어렸을 때 뭘 했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 빨간 펜으로 맞춤법 틀렸다고 많이 혼났어요. 이런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글쓰기를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막 이렇게 약간 비웃은 거죠. 막 이러면서 놀렸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 아이를 훅 더 이상 못 쓰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지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보상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독서랑 글쓰기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죠? 글쓰기는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이나 클립 같은 거 다 안 보셔도 좋은데요. 꼭 이것만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글쓰기에 여러분들은 어머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무조건 좋은 경험과 추억만 남겨주셔도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무조건 칭찬하세요. 이렇게 읽기 힘든 세상에 책을 읽고 이렇게 쓰기 힘든 세상에 글쓰기까지 했다면 그 친구는 한 줄을 썼더라도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독서록 같은 거 써서 갖고 오면 엄마들 대충 읽고 한숨 팍 쉰 다음에 막 고칠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무조건 일단 초등 6학년 때까지만이라도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칭찬받은 친구는 그 다음날 3장, 4장 더 써올 겁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내가 못했나봐, 내가 뭘 잘못했나봐 하면서 아마 더 이상 안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쓰기에는 정답도 없고 사실은 쓰기는 쓰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 글을 보고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글을 보고 조금 코멘트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친다거나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고요. 글쓰기는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쵸? 글이라는 게 내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을 받으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생각을 거부당했어. 내 생각이 옳지 못한가 봐. 이런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 독서 수업이나 글쓰기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쓰기를 배우고자 책 쓰기라든지 에세이반이라든지 그런 반에서 피드백을 드린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합평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준비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쓴 글을 단순히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서 펜을 딱 들고 맞춤법은 뭐가 틀렸어. 여기서는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생각을 거부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글쓰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독서도 당연히 싫어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아이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 무조건 뭐하라고요? 칭찬하십시오. 예. 그런데 칭찬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박수, 뭐 잘했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뭘 잘했는지 그 문장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세요. 이 문장 굉장히 좋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니? 책을 네가 오늘 3권이나 읽었어? 대박. 그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닭 시켜줄까? 이런 식으로. 예. 원래 사실 우리가 닭 시켜 먹잖아요. 금요일이면. 예, 금요일이면 시켜 먹고 외식도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무부여를 조금 해서요. 예. 그리고 이왕 만약에 짜장면을 먹을 거면 탕수육도 하나 시켜주면서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썼더니 부모님들이 나를 굉장히 칭찬하는구나. 이 행위들이 굉장히 좋은 행위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이야기는 아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무조건 칭찬하라. 칭찬 많이 해주세요. 외국글쓰기 작가 이윤영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이의 글쓰기와 독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거 좀 웃겨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